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 3월 9일에는 러시아가 미사일과 자폭 드론 등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각지에 대규모 공습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지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싱크탱크인 유럽국제관계협의회는 여당이 조지아를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도 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의 침공을 겪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조지아는 어떤 나라이길래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교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조지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지아는 러시아의 남서부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구 37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적으로는 동유럽, 외교적으로는 서아시아로 분류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조지아는 과거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 가운데 러시아의 반감이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죠. 지난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소련 붕괴 이후에 독립한 조지아는 지난 2003년 이른바 장미혁명이라 불리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친러 성향의 사바르드나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 이후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면서 친서방 울타리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원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송로에 위치해 있는 조지아와 우방이 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아에 미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면 러시아 코앞에 미국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도 했었죠. 때문에 당시 미국 정부는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2008년 나토 정상선언문에는 조지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염원을 환영하며 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과 4개월 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고 맙니다. 조지아와 남오세티아 전쟁이 벌어지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러시아계 주민보호라는 명분으로 조지아를 침공한 겁니다. 당시 조지아의 자치주였던 남오세티아는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추진했고 양국 정부 간 충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잦아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2008년 8월 7일 조지아군이 남오세티아 수도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다음 날인 8일 조지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공중, 기갑, 해상 전력 때문에 조지아는 불과 4일 만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전쟁이 시작됐다고 통보하자 부시가 놀라는 표정이 모든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조지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독립국가 연합에서 탈퇴했고요. 러시아는 즉시 남오세티아와 러시아 편에서 참전했었던 아파지아 자치공화국의 독립을 함께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오세티아에 러시아 군사 기지를 주둔시켰죠. 국제적으로 두 국가의 독립을 인정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그리고 시리아 등 5개국에 불과하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조지아 영토의 5분의 1에 이르는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를 사실상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과거가 있다 보니 조지아 시민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지아 시민들의 경계심은 더욱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조지아 국민들을 경악시키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조지아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 주도하에 외국 대리인법이 1차 심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일명 러시아법이라고 불리는 외국 대리인법은 외국으로부터 최소 20%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라면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의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과 비정부 기구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단체나 개인은 벌금과 함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러시아가 지난 2012년 제정했던 외국 대리인법을 그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이 법을 제정해서 지난 10여 년간 외국의 지원을 받고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12월 법을 개정해서 외국 대리인의 범위를 당국이 외국을 이롭게 한다고 규정한 단체라고까지 확대하기도 했었죠.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되면 모든 국가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언론과 반정부 단체를 탄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친러시아 성향 정당인 조지아의 꿈 주도로 1차 심의에서 통과되자 분노에 찬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러시아법에 반대한다. 당신들은 러시아인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법안 통과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시위대는 조지아가 유럽 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외국 대리인법을 채택하게 된다면 EU 가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도 EU의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는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조지아와 EU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출신인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위대의 지지를 표명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의원 내각제로 전환한 조지아는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서 시민들은 연일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백 명이 물대포와 체류탄을 동원해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점차 격렬해지자 조지아 집권당은 이틀 만에 우리가 지지한 법안을 조건 없이 철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야권연대는 조지아가 친서방의 길을 확실히 밟고 있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이번 시위가 단지 이 법안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친러시아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야권이 법안 내용을 왜곡하고 러시아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갈등을 줄일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지아의 상황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는 이 법안과 무관하다.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미국이 먼저 외국 대리인법을 도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일부 전문가들은 조지아의 현 상황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3년 11월 당시 우크라이나의 빅토로 야누고비치 대통령이 EU 가입 논의를 중단시키고 친러 정책을 천명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는 친서방 노선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 혁명인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졌었죠. 그런데 결국 이 혁명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무장 독립투쟁으로 번졌고, 결국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을 택하자 러시아가 개입한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조지아에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싱크탱크인 유럽국제관계협의회는 한 보고서에서 조지아는 최근 러시아의 영향권에 흡수되고 있다며 현 집권당이 친러 행보를 걷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친서방, 친러시아 간 노선 갈등이 계속되는 조지아. 일단 이번 시위는 법안 철회로 일단락됐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이미 2008년 친서방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지아를 침공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 대리인법 반대 시위가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러시아로 인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언제쯤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